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66 불효자식됨을 해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효자식됨을 해한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49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66 불효자식됨을 해한. 어머니는 농토니 농장이니 하는 것이 전부 몰수당한 뒤에는 자나깨나 재산에 대한 집착심에 심노한 나머지 식사조차도 제대로 못하신다. 어머니는 점점 세상을 구차하게 생각하시고 염세의 잿빛깔 세계에서 방황하며 비관하고 계신다. 나는 어머니가 절망에 빠져있는 동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뼈가 저리도록 내 자신이 불효자식이란 해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다. 재산도 없어지고 아들마저 문둥이가 되고 남편도 있다고는 하나 딴 계집을 데리고 딴 살림을 차리고 있고 시집간 딸들도 몰락해버리고 친척이란 친척도 몽땅 망하고 세상마저 험한 세상이 되고 이 세상에서 속을 풀어볼 아무 희망도 낙도 없는 절망에 몸은 쇠약해지고 가슴은 타서 재만 가득 차고 이 세상에서 속을 풀어볼 무엇도 발견치 못하고 있는 것이 내 눈에 역력히 보인다. 나는 어머니가 시실이 고민하는 것을 안유시켜야만 한다는 생각과 어머니에 대한 피와 젖이 그리워지는 요람적 자장가의 애정이 그리워진다. 나는 어머니에게 병이 이렇게 나아져서 지금 장사라도 하고 있으니 돈이나 먹는 걱정은 아예 없다는 것과 또 38선도 어서 터져서 몰수당한 농토니 농장도 도로 찾게 된다는 것을 자꾸만 역설하였다. 그리고 아우에게 저녁마다 책장수의 나날의 매상구와 이익금을 어머니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순이익금이나 현금마저라도 어머니에게 맡기도록 말하였다. 아우가 어머니에게 책장수에서 얻은 돈을 맡기니 어머니는 남 부끄러운 일이라 하시며 너희들을 공부시켜서 책장수나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장수를 하다니 가문이 부끄러운 일이니 굶어 죽어도 책장수는 아예 집어치우라는 것을 말하신다. 나는 어머니에게 장수라는 것이 절대로 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들이 책장수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책장수가 가장 어둡고 이익이 어떤 브로커 사업에 못지않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나는 우리들이 현재의 자본금이 10만 원이나 된다는 것을 말하고 한 3, 40만 원만 생기면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도 말하였다. 실상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10만 원이라는 돈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것이나 지금 이 돈을 가치는 중고품 화물 자동차의 시세가 한 대에 6만 원에 팔고 사는 형편이다. 책장사를 하니 책을 압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안서원이니 뭐니 하는 따위들이 와서 덮어놓고 일본 책이니 압수해 간다는 수가 많다. 이런 일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이나 겪고 나니 약이 오르고 화가 난다. 하루는 압수하는 현장에서 보안소원하고 치고받고 싸웠다. 보안소원은 일본은 우리의 원수다.
원수들의 책을 보아서는 안 되니까 압수한다. 씹으러댄다. 당신네들의 높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막스의 자본론이니 유물론이니 변증법이니 레닌의 전집이니 또 당신 말같이 우리의 원수인 일본 사람인 가와카미 하지무의 책이라면 저 할아버지 본 것보다도 더 반가워하며 사가니 어떻게 하오 하고 욕박하였다. 이렇게 시비한 뒤에도 보안소원은 끝내 책을 압수하여 갔다. 일본 책이라 나쁘고 소련 책이라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웬일인가? 나는 생각하건대 책이란 어떠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 없다고 단정하며 다만 시대에 따라 그때그때 정치의 헤게모니를 쥔 사람들의 불식의 에고이즘에서 자신들의 안정을 위하여 책의 양악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근대의 어떠한 국가의 헌법에도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오로지 집권자와 그 클럽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인상 쉽다. 더욱이 공산주의의 세계에서는 너무 심하다라고 챕터 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농토니 농장이니 하는 것이 전부 몰수당한 뒤에는 자나깨나 재산에 대한 집착심에 심노한 나머지 식사조차도 제대로 못하신다. 어머니는 점점 세상을 구차하게 생각하시고 염세의 잿빛깔 세계에서 방황하며 비관하고 계신다. 나는 어머니가 절망에 빠져있는 동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뼈가 저리도록 내 자신이 불효자식이란 해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다 라고 챕터 66을 열고 있는데요. 8.15 해방 후 북쪽의 소련군의 주둔으로 부르조아의 상징인 지주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여 토지를 무상몰수 당하였기에 마음의 병이 생긴 것이지요. 하여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나 싶어서 염세주의에 빠져 방황하고 비관하고 계셨던가 봅니다. 하오는 어머니의 그 현상이 마치 자기의 무능한 탓으로 생각하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다고 하네요. 여기서 집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심노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수고스럽게 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염세라고 하는 것은 인생과 세상의 일을 암담하고 괴로운 것으로 여겨 싫어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함을 뜻한다 하겠고요. 비관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의 일을 잘 안 될 것으로 보는 것, 그리고 해한이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한탄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도 없어지고 아들마저 문둥이가 되고 남편도 있다고는 하나 딴 계집을 데리고 딴 살림을 차리고 있고 시집간 딸들도 몰락해버리고 친척이란 친척도 몽땅 망하고 세상마저 험한 세상이 되고 이 세상에서 속을 풀어볼 아무 희망도 낙도 없는 절망에 몸은 쇠약해지고 가슴은 타서 재만 가득 차고 이 세상에서 속을 풀어볼 무엇도 발견치 못하고 있는 것이 내 눈에 역력히 보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하운의 가문을 엿볼 수 있을 듯합니다. 시집간 딸들도 보나마나 내놓으라 하는 지주의 집으로 출가했을 것이며 친척들도 같은 조상의 자손이니 지주의 집안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몽땅 토지를 빼앗기고 나니 알거지가 된 것이겠지요. 더하여 커다란 집안의 기대주인 장손마저 문둥이가 되어 희망이 사라지고 남편은 젊은 계집과 딴 살림을 차리고 있으니 어머니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염세로 흐를 수밖에는요. 여기서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하던 재력이나 세력 따위가 쇠하여 보잘것없이 됨을 뜻한다 하겠고요. 쇠약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나 세력 따위가 줄어서 약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미처 보지 못했던 사물이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찾아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훤히 알 수 있게 분명하고 또렷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시실이 고민하는 것을 안유시켜야만 한다는 생각과 어머니에 대한 피와 젖이 그리워지는 요람적 자장가의 애정이 그리워진다. 나는 어머니에게 병이 이렇게 나아져서 지금 장사라도 하고 있으니 돈이나 먹는 걱정은 아예 없다는 것과 또 38선도 어서 터져서 몰수당한 농촌이 농장도 도로 찾게 된다는 것을 자꾸만 역설하였다. 그리고 아우에게 저녁마다 책장수 나날의 매상구와 이익금을 어머니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순이익금이나 현금마저라도 어머니에게 맡기도록 말하였다. 아우가 어머니에게 책장수에서 얻은 돈을 맡기니 어머니는 남부끄러운 일이라 하시며 너희들을 공부시켜서 책장수나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장수를 하다니 가문이 부끄러운 일이니 굶어 죽어도 책장수는 아예 집어치우라는 것을 말하신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어머니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 무던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책장사로 하여금 생활비나 먹는 것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벌고 있으니 안심을 시키기 위하여 아우에게는 매일 벌어들이는 돈을 어머니에게 맡기라고 하네요. 더하여 머지않아 막힌 38선도 다시 열려 남한의 자본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다시 우리의 농토도 되찾을 것이라며 희망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애국 유학까지 보낸 자식들이 겨우 책장수라 하고 있으니 남부끄러울 뿐 아니라 가문의 수치라고까지 생각했던 고지식한 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시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로의 방언으로 때에 따라 가끔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안유라고 하는 것은 넉넉하고 편안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처음 발생지나 근원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의 주장이나 이론을 스스로 거역하는 논설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또는 가까운 피부치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이른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장수라는 것이 절대로 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들이 책장수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책장수가 가장 어둡고 이익이 어떤 브로커 사업에 못지않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나는 우리들이 현재의 자본금이 10만 원이나 된다는 것을 말하고 한 3, 40만 원만 생기면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도 말하였다. 실상 우리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10만 원이라는 돈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것이나 지금 이 돈의 가치는 중고품 화물 자동차의 시세가 한 대에 6만 원에 팔고 사는 형편이다 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농경사회의 계급인 농공상 순위에서 제일 하부인 상업이 절대로 천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책장수의 부가가치가 어수룩하게 높다고 설득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현재 자본금이 10만 원 정도 되며 중고 자동차를 2대 정도는 살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3, 40만 원쯤 되면 다른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말씀드렸나 봅니다. 어머니에게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겠지요. 여기서 천한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맛이 없이 품위가 낮고 상스러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로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그를 대신하여 상행위를 하고
쌍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성을 규정하는 환경 요인들의 총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장사를 하니 책을 압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안소원이니 뭐니 하는 따위들이 와서 덮어놓고 일본 책이니 압수해 간다는 수가 많다. 이런 일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이나 겪고 나니 약이 오르고 화가 난다. 하루는 압수하는 현장에서 보안소원하고 치고받고 싸웠다. 보안소원은 일본은 우리의 원수다. 원수들의 책을 보아서는 안 되니까 압수한다. 씹으러댄다. 당신네들의 높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막스의 자본론이니 유물론이니 변증법이니 레닌의 전집이니 또 당신 말같이 우리 원수인 일본 사람인 가와카미 하지무의 책이라면 저 할아버지 본 것보다도 더 반가워하며 사가니 어떻게 하오 하고 육박하였다. 이렇게 시비한 뒤에도 보안소원은 끝내 책을 압수하여 갔다. 일본 책이라 나쁘고 소련 책이라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웬일인가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점을 하다 보니 또 그 세상만의 어려움이 있었나 보네요. 경찰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압수를 많이 해갔던가 봅니다. 똥을 보면 못 참는 똥파리처럼 달겨들어 뜯어 먹으려 했겠지요. 그것은 우리 남한에서도 성행했던 사해병이었으니까요. 명분이야 붙이면 다 통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약이 올라 몸싸움까지 했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고관대적들은 금서라 할 책들을 잘만 사가더라며 대들었던가 봅니다. 특히 일본 서적에 대하여 단속이 심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우리의 공적이었기에 단속 명분이 컸겠지요. 여기서 압수라고 하는 것은 물건 따위를 강제로 빼앗아감을 뜻한다 하겠고요. 보안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맡아보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나 집안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이나 집단을 뜻한다 하겠고요. 자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가 지은 경제학 서적으로서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법칙을 노동력의 상품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했다 합니다. 모두 3권으로 되어 있으며 2, 3권은 마르크스의 사후에 엥겔스가 유고를 정리하여 출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졌으며 정신이나 의식 따위는 물질의 산물이라고 보는 이론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속에 모순 구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모순율을 부정하는 특별한 논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변증법을 사용한 것은 헤겔 이후이라 할 수 있겠고요. 변증법의 철학의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와카미 하지무라고 하는 사람은 1920년대 일본 교토대학 경제학 교수가 쓴 노동자 학습용 책으로 가난뱅이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박이라고 하는 것은 바짝 가까이 다가감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각하건대 책이란 어떠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 없다고 단정하며 다만 시대에 따라 그때그때 정치의 헤게모니를 쥔 사람들의 불식의 에고이즘에서 자신들의 안정을 위하여 책의 양악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근대의 어떠한 국가의 헌법에도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오로지 집권자와 그 클럽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인상 쉽다. 더욱이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너무 심하다라고 챕터 66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하운의 인식을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책을 워낙 좋아하는 분이었기에
책 자체를 가지고 좋은 책이다, 나쁜 책이다를 논하지 않는 성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헤게모니를 준 주류에 따라 정치 논리로 악용했다는 평가이네요. 그러한 편견이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더 심하다고도 평가를 하는군요. 역시 하우는 글로벌한 인텔리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까지도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언급하네요. 여기서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함을 뜻한다 하겠고요. 헤게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위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하겠고요.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 일반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고집하는 사고방식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악이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쁨을 뜻한다 하겠고요. 결사라고 하는 것은 뜻이 같은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여 단체를 만듦 또는 그 단체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리, 팀, 구단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59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67 건국서사 책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